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결혼 5년 차 수진 씨의 이야기예요. 수진 씨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마다 집에서 직접 상을 차려왔어요. 미역국에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의 전까지 정성껏 준비했죠. 거기다 남편 민호 씨의 형님 내외, 동생 내외까지 초대해서 한 상 가득 차렸다고 해요. 그렇게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5년을 해왔어요. 수진 씨는 원래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던 거죠. 전날부터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요. 손님들이 오면 웃으면서 맞이하고 설거지까지 혼자 다 했어요. 민호 씨는 그저 손님들과 이야기만 나누다가 배불리 먹고 TV나 봤죠.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수진 씨는 그때마다 조금씩 지쳐갔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생신상만 차리는 게 아니었어요. 명절 때도 제사 때도 수진 씨가 거의 다 준비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모이고 수진 씨는 주방에서 혼자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형님께서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수진 씨 몫이었죠. 민호 씨는 명절이면 거실에서 형님, 동생과 이야기만 나눴어요. 여보,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라는 답만 돌아왔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어느 명절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뻔했대요. 하지만 참았죠. 며느리가 명절에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사귀고 혼자 견뎠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친정은 어떻게 챙겼을까요? 수진 씨의 어머니, 아버지 생신은 어땠을까요? 민호 씨는 장모님, 장인어른 생신에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었어요. 평일이면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고요. 주말과 겹쳐도 피곤해서 약속이 있어서 하며 빠졌죠. 그나마 수진 씨가 우리 부모님 생신인데 전화라도 해줘라고 하면요. 민호 씨는 마지못해 전화기를 들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끊었죠. 그리고는 수진 씨에게 기프티콘 뭐 보낼까? 10만 원짜리? 라고 물었어요. 수진 씨가 선물을 고르면 민호 씨는 돈만 냈어요. 포장하고 보내고 부모님께 인사하는 건 다 수진 씨 몫이었죠. 그러면서 민호 씨는 내가 선물 보냈잖아 라고 말했어요. 수진 씨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또 참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래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도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렸던 날이었어요. 온몸이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내 부모님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공평한 결혼 생활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수진 씨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내년부터는 시댁 생신상을 차리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죠.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수진 씨는 민호 씨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내년부터 시부모님 생신상 안 차릴 거야. 민호 씨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하던 걸 왜 안 해? 민호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난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5년이나 나 혼자 챙겼잖아. 민호 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내 말이 5년 동안 혼자서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수진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상 차리는 것도 힘든데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형님 내외, 동생 내외 두 집까지 매번 초대해서 한 상 가득 차리는 게 얼마나 지친 일인지 알아? 민호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뭔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 생일이 1년에 365일 있는 것도 아니고
딱 2번 있는 건데 좀 힘들면 어떠냐? 그 말에 수진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생신상 안 차리겠다고 하면 난 집에다 뭐라고 말하라고. 민호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수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겨우 1년에 2번 있는 거 조금 힘들어도 상관없는 거면 당신이 차리든가. 왜 당연하다는 듯이 나보고 하라고 해? 민호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음식을 할 줄 알았으면 당신한테 시켰겠냐? 수진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나만 항상 어머님 아버님 생신상 차려야 해? 우리 엄마 아빠 생신에는 가지도 못하는 날이 더 많은데. 민호 씨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댁은 우리 집에서 멀잖아. 어쩔 수 없지 그건.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죠. 그래서 주말이 생신일 때도 우리 집은 절대 안 갔냐? 당신 올 초에 있던 우리 엄마 생신에 기프티콘 하나 보냈지? 세상에 어떤 사이가 장모님 생신에 기프티콘 하나 딸랑 보내. 민호 씨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신은 고작 그걸로 하고 넘기면서 어디 대고 생신상 차리라고 강요하는 거야? 수진 씨의 말에는 5년간 쌓인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민호 씨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당신 시집보고 꼬박 5년을 생신상 받아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안 차린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좋을 수가 있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며느리가 처음이라서 지금 5년까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힘들어도 꿋꿋이 했어. 근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고 살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마음이 변했다는 거야? 민호 씨가 물었어요. 수진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지금 내가 당신 부모님 쭉 챙기길 바랐으면 당신도 내가 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데 당신은 내가 따로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생신 다가온 줄도 모르고 챙길 생각도 전혀 안 했잖아. 민호 씨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앞으로는 생신 때 외식한다고 당신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려. 외식은 성의가 없잖아. 민호 씨가 반박했어요. 거기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입맛도 까다로워서 식당 가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수진 씨는 피식 웃었어요. 아들이 돈 좀 써서 비싼 거 사드리면 안 좋아할 부모님 하나도 없어. 남의 자식 손에 데려오도 그만 맡기고 이제부터라도 직접 효도해봐. 민호 씨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러다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면 당신 후회한다. 그 말에 수진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얘가 왜 생신 얘기하다가 선 넘는 말을 해? 너 방금 그거 폐륜적인 발언이야.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민호 씨는 당황해서 말을 바꿨어요. 내가 솔직히 말할까?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 아니냐? 그럼 우리 부모님만 잘 챙기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수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시집 오기 전에 가정교육도 그따구로 받았어? 내가 계속 참고 받아주니까 남편이 만만해. 민호 씨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 이제 막 나가겠다는 거지? 폐륜이라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귀찮은 노인네 취급한 건 폐륜 아니고. 수진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지 말지. 어쨌든 난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어.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마. 두 사람은 그날 밤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수진 씨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지게 됩니다. 1년 후의 일이었어요. 수진 씨는 대학 동창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죠. 몇 달 전부터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까지 다 잡았어요. 수진 씨는 민호 씨에게 미리 말했었어요. 여보,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민호 씨는 대충 듣고 그래, 다녀와라고만 했죠. 수진 씨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시댁 일, 명절, 제사에 묵혀 있었으니까요.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여행 날짜가 시어머니 생신과 겹쳤던 거예요. 시어머니 생신이 음력이라 헷갈렸던 거죠. 수진 씨는 그 사실을 여행 일주일 전에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말했어요. 야, 있잖아.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 일요일? 그게 내가 제주도 가는 날인데. 민호 씨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친구랑 제주도 가기로 했다고. 수진 씨는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그게 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비행기표 예약하고 숙소까지 다 잡았거든. 근데 어머님 생신이 음력이라서 헷갈렸나 봐. 여행 기간이랑 겹치는 걸 방금 알았지 뭐야. 민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아니, 당신 미친 거야? 우리 엄마 생신날 여행을 가겠다고? 수진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그렇게 됐어. 내가 어머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고 꽃바구니랑 선물까지 따로 보낼게. 민호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신 아주 그냥 막 나가기로 작정했구나. 미친 게 아니면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날 여행 간다는 소리가 나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진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신을 빼놓고 살면 이런 실수를 해? 민호 씨는 계속해서 수진 씨를 비난했죠. 당신 말이 점점 심해진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어머님한테 따로 축하 인사드리겠다고. 내가 언제 어머님 생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친다고 했어? 민호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부모님 생신이 아무리 음력이라도 한두 번 생신 챙겨보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당신 부모님 생신도 이런 식으로 헷갈린 적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전혀 납득이 안 가네. 민호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우리 1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대판 싸웠었어. 그때 네가 우리 부모님 잘 챙기겠다고 했지.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당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생신에 직접 가서 식사 대접한 적이 없어. 전화도 내가 시켜야 간신히 하고 어쩔 땐 그 인사도 하기 싫어서 짜증만 내다가 돈이나 툭 보내고 말고. 민호 씨는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아니, 왜 자꾸 지난 얘기를 해? 수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한텐 지나가고 없는 얘기겠지만 나한테 해소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야.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외식하는 거 이해해줬잖아. 근데 그 자리마저 빠지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민호 씨는 비난을 퍼부었어요. 당신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어? 사실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우리 부모님 안 챙기려고 밑밥 가는 거 아니야? 수진 씨는 피식 웃었어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 민호 씨는 더욱 화를 냈죠. 네가 잘못한 걸 나한테 덮어씌울 생각하지 마. 미안한데 난 이번 일만큼은 절대 이해 못해. 시어머니 생신날 여행이라니. 와, 진짜 개념 밥 말아먹었네. 수진 씨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장모 생신날 기프티콘만 쓱 보내고 말더니 애초에 인간성 밥 말아먹은 사람이었잖아, 넌. 민호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야, 난 내가 실수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은 내 선에서 알아서 나 혼자 잘 챙겨드릴 테니까. 나한테 실망을 하든 말든 당신 알아서 생각해. 그 전에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되돌아보면 참 좋겠고.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긴 말 더 필요 없고 내가 부디 현명한 판단하길 바란다. 내 선택에 따라서 우리 앞날이 결정될 거야. 생신 당일이었어요. 수진 씨는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웃고 있었죠. 그때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야, 왜 기어이 여행을 간 거야? 민호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가 예정대로 여행 떠난다고 했잖아.
수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속이고 온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 민호 씨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다. 내가 말했었지.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앞날을 결정할 거라고. 수진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뭐, 그런 소리로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민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했어요. 글쎄, 이런 말을 해도 겁 안 먹을까? 이혼하자. 수진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너. 민호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여자인 줄 몰랐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수진 씨는 피식 웃었어요. 누가 누구 양심을 논하는 건지 모르겠다. 더 듣기 싫고. 수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당신 오늘날 맞춰서 서류 준비해 놓을게. 도장 찍자. 민호 씨는 당황한 듯 했어요. 하자고 하면 못할 것 같아? 수진 씨가 말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이기적인 남자 처음 봤어. 차라리 잘 됐네. 당신만 없으면 우리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민호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짜 뻔뻔하다. 수진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하자 해.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수진 씨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시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아가. 제주도 무사히 도착했니? 네. 어머님 생신날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생일이 뭐 대수라고. 사실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생일에 무조건 함께하고 그러냐?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사는 법인데. 게다가 네가 이렇게 꽃바구니도 보내주고 살면서 구경도 못 해본 명품 가방까지 선물해줬잖니. 우리 며느리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성공한 시엄마 소리 들어.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수진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렇게나 젠틀하신데 저희 남편은 누구를 닮은 걸까요? 시어머니는 웃었어요. 응. 어머님, 아버님 정말 많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죄송한 말씀이라니. 수진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제가 어머님 생신에 여행 왔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방금 이혼 통보받고 어머니한테 가장 먼저 연락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아,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 개똥 같은 소리 저희 부모님께도 전달해야 해서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이렇게 축하드리는 것도 마지막이겠네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전화기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곧 남편에게 그리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시댁에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친구들에게 잠깐 실례한다고 하고요. 자신의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죠. 엄마, 나야. 딸. 제주도 잘 도착했어? 응, 엄마. 그런데 말이야. 수진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5년간 시댁만 챙기며 살았던 일. 자신의 부모님은 늘 뒷전이었던 일. 그리고 오늘 남편에게서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일까지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수진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딸을 응원하셨죠. 그래, 엄마가 너 편이야. 잘 생각했어, 우리 딸.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호 씨는 부모님 집에 불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계셨고 형님과 동생도 와 있었죠. 민호 씨가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이 자식아, 네가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어? 그리고 민호 씨의 뺨을 때렸어요. 아버지. 민호 씨는 깜짝 놀랐죠. 형님과 동생이 말렸지만 시아버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기 직원들이랑 동생들이 말려서 내가 겨우 진정했는데 단둘이 있었다면 너 지금쯤 병원에 있었을 거야. 시아버지는 진심이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수진이 같은 며느리 없다고. 이대로 이혼하면 나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재산도 형이랑 동생한테만 다 넘겨주겠대. 민호 씨는 당황했어요. 엄마, 아빠, 동생들까지 전부 내 탓만 하더라고. 형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호야, 너 진짜 정신 차려. 수진이가 우리 집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동생도 거들었어요. 형, 나도 형수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 형수님 보면서 나도 우리 처가 부모님 더 잘 모시게 됐다고. 그런데 형은 도대체 뭐하고 산 거야?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며느리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아들 새끼보다 며느리가 더 자식 같고 고마웠다고. 민호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말했어요. 앞으로 처가 어른들 생신만 챙기라고 했어. 나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이야. 평일이든 주말이든 연차며 월차며 다 때려 넣어서 모실 거야. 민호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모두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형님이 민호를 한쪽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민호야, 너 진심으로 반성해. 형님의 목소리는 엄격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5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 생신상 혼자 다 차리고 명절 제사 때도 묵묵히 일하고 그런 사람한테 너는 뭘 해줬어? 동생도 끼어들었어요. 형, 나는 형수님 보고 정말 배웠어. 형수님이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거구나 했거든. 근데 형은 형수님 부모님한테 뭘 해줬어? 민호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기프티콘 보낸 게 다잖아.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 부모님도 내 부모님처럼 모셔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부부지. 민호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수진 씨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공항에 민호 씨가 나와 있었죠. 여보. 민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호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는 이혼하자는 소리 절대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 씨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당신 얼굴은 왜 그래? 민호 씨의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난 당신이 이기적이고 자기 부모밖에 모르는 나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민호 씨가 말했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수진 씨가 물었어요. 이렇게 태세 전환하는 이유가 뭔데? 민호 씨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날이 엄마 생신이었잖아. 민호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날 식당에서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어. 거기 직원들이랑 동생들이 말려서 아빠가 겨우 진정했는데. 단둘이 있었다면 나 지금쯤 병원에 있었을 거야. 수진 씨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며느리 없다고. 이대로 이혼하면 나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더라. 재산도 동생들한테만 다 넘겨주겠대. 수진 씨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는 거야? 엄마가 그러더라고. 민호 씨는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아들 새끼보다 며느리가 더 자식 같고 고마웠다고.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황당하네. 진짜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릴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여보, 나 앞으로 잘할게.
민호 씨가 애원했어요. 엄마, 아빠가 생일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앞으로 처가 어른들 생신만 챙기라고 했어. 나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이야. 민호 씨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연차며 월차며 다 때려 넣어서 모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응. 당신 스스로 반성한 건지 한 대 쳐맞고 무서워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볼게. 만약 한순간이라도 과거처럼 돌아간다 싶으면 그대로 이혼할 거야.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 그리고 당신 욱하며 말하는 그 버릇도 고치고.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물론이지. 고마워. 그리고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혼 취소한다고 말해줄 거지? 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러지 뭐. 민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 여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하지만 수진 씨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았어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 주말이었어요. 수진 씨의 아버지 생신이었죠. 민호 씨는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장인어른 뭐 좋아하시지? 민호 씨가 물었어요. 수진 씨는 놀라면서도 대답했어요. 아버지? 건강식품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그래? 그럼 좋은 홍삼 세트 사가자. 민호 씨는 직접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골랐어요. 수진 씨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생신 당일 민호 씨는 처가에 먼저 도착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인어른은 조금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오, 사위가 이렇게 일찍 왔네. 바쁠 텐데 고맙구나. 민호 씨는 그날 처가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설거지도 도왔어요. 수진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한두 번 잘한다고 해서 다 용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고 수진 씨의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민호 씨는 또다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장모님은 뭘 좋아하시지? 꽃? 아니면 옷? 수진 씨는 조금 의아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혹시 또 나중에 태도 바뀌는 거 아니야? 민호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 진심이야.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진 씨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약속할게. 며칠 후 민호 씨는 정말로 장모님께 선물을 직접 전달했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정성껏 모셨죠. 수진 씨는 조금씩 민호를 믿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민호 씨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처가 어른들 생신은 물론이고요. 명절 때도 적극적으로 처가를 방문했어요. 어느 날 장인어른이 민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위,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네. 전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민호 씨는 죄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진이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장모님도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사위 이제 제대로 된 것 같네. 수진아, 너도 남편 많이 도와줘.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요. 수진 씨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당신 진짜 달라진 것 같아. 민호 씨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기회를 줘서. 수진 씨도 이제는 민호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수진 씨와 민호 씨의 결혼 생활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시댁과 처가를 공평하게 챙기게 됐죠. 시어머니 생신에는 외식을 하고요. 수진 씨는 더 이상 혼자 생신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대신 온 가족이 함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죠. 처가 부모님 생신에도 민호 씨는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선물도 직접 골랐고 인사도 정성껏 했어요. 수진 씨의 부모님은 사위가 달라진 모습에 매우 흐뭇해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네가 그때 확실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민호가 정신 차렸어. 그리고 우리도 며느리한테만 기대지 말아야겠다는 걸 깨달았지.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때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수진 씨는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바꿨어요. 이제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진짜 부부가 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부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이란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배려라는 걸요.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이제야 그걸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연이었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